자, 이 아파트가 얼마냐면요. 21년도 10월에 12억 5천이었어요. 지금 얼마로 떨어졌느냐? 6억 9백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13억 5천까지 거래되던 것이 지금 현재 6억 9천까지 떨어져. 야, 이것도 반토막이네. 자, 이 아파트는 12억 1천까지 거래되다가 지금 5억 2천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좀 비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든 아니면 급락을 하든 급등을 하든 부자는 절대로 비싸게 사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자들은 말이죠. 언제 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비싼지 싼지를 어떻게 알아내는 걸까요? 오늘은 부자들의 매수 타이밍에 대한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를 살 때 이 자산이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 너무 궁금하죠? 지금 너무 비싸다고 하면 지금 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순양그룹의 진양철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돈이 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 뭐 경상도 출신이 아니라 잘 안 되네요. 그게 돈이 되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결국 그걸 샀을 때 미래의 현금 흐름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자산을 살 때 지금의 가격에 비해서 미래의 이 자산에서 얼마나 많은 현금이 쏟아질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자산 가격은 제가 이 돈줄남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래 현금 흐름의 오늘의 가치를 자산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언뜻 들어서는 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볼 때 그 자산에서 미래에 얼마나 많은 돈이 나올 것이냐를 늘 생각한다는 겁니다. 부자는 바로 지금의 가격이 아니라 그 자산에서 미래에 얼마나 많은 현금 흐름이 발생할 건지를 생각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어떤 그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자산 시장을 들여다보면은 절대로 비싸게 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절대로 비싸게 사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자, 최근에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이 뭐 한 1년 직전 1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유튜브에도 보면 아파트 폭락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경기도 아파트 폭락, 뭐 송도 아파트 폭락, 동탄 아파트 폭락, 뭐 지금 바닥 안 돼, 뭐 인천 폭락 탑5, 하여튼 뭐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정말 폭락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야, 근데 진짜 16억짜리가 7억 되고 11억짜리가 5억 되고 야, 이거 진짜일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까? 만약에 진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반토막이 난 건데 그러면 뭐 지금쯤 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제가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비싼지 안 비싼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정도 전인 2021년도 말 왜 도대체 그렇게 비싼 아파트를 사게 된 걸까요? 그때 왜 비쌌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뽑은 게 아니고요. 이 동영상,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 폭락 유튜브들, 폭락한다라고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얘기해주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딱 3개를 골라서 이게 왜 과거 시세가 비쌌던 건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위입니다. 송파 꿈에 그린 위례 24단지 21평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자, 이 아파트가 얼마냐면요. 21년도 10월에 12억 5천이었어요. 아, 이거 뭐 21평형이 12억 5천까지 갔는데 지금 얼마로 떨어졌느냐? 6억 9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봐요. 진짜 맞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보니까 12억 5천. 맞네. 2021년 10월에 12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런데 2023년 2월 20일 날, 진짜 6억 9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6억 900이라는 숫자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걸 확대해 드릴게요. 직이라고 써 있어. 직이 뭐야?
예, 직거래라는 얘기입니다. 직거래. 그러니까 6억 9백으로 거래가 됐는데 직거래예요. 그러면 그 직거래가 있기 바로 일주일 전에는 8억 4천. 그거보다 또 한 3일 전에는 8억 2천에 거래됐는데 하루아침에 6억이 되는 게 말이 되나? 이게 뭔가 좀 약간 의심이 가죠?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직자라고 하니까 아마 혹시 이게 그 전 시세에 비해서 한 30% 정도 싸게 가족 간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증여 같은 걸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0%까지는 국세청에서 봐주거든요. 시세보다 30% 이내로 거래하면. 자,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8억 4천, 8억 2천에 비해서 6억 9백이 얼마나 되는 가격이냐 보니까 28%가 디스카운트 된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이 아파트는 12억 5천에서 6억 9백으로 떨어진 거는 아니고요. 실제는 한 8억 4천, 8억 2천 이 정도에 떨어진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세가 8억 2천이다. 자, 그러면 그때 왜 2021년 10월에는 이게 이렇게 비싼 건지를 몰랐을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시세는 매매가 8억 2천, 전세 4억 1천이라고 돼 있죠. 자, 그렇다면 4억 1천이 현금 흐름인 겁니다. 4억 1천이 현금 흐름이다. 4억 1천이라는 건 뭐냐면 4억 1천을 만약에 여러분이 전세가 아닌 월세로 받는다면 지금의 금리 4%를 곱하면 1,640만 원까지 월세로 받아낼 수 있는 아파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6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지금 얼마에 거래된다? 8억 2천에 거래된다는 거죠. 자, 1,640만 원이면 월로 얘기하면 137만 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이게 1,640만 원 나누기 지금 시세 8억 2천을 딱 하면 수익률이 나오죠. 2%. 그러니까 고작 2%밖에 안 되는 수익률의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도 여전히 좀 비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집은 꼭 자산이기 전에 주거이기 때문에 조금 수익률이 비싸더라도,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금리가 4%인데 2% 수익률의 아파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약간 비싼 것 같긴 한데 이 정도에 사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세는 뭐 약간 비싸긴 하나 사실은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2021년 10월에는 왜 이런 계산을 안 해봤을까요? 부자는 이런 현금 흐름의 계산을 절대 안 하지 않거든요. 자, 2020년 10월로 가보겠습니다. 당시에 전세가는 5억 6백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좀 높았네요. 지금보다 전세가가 좀 높았죠. 매매는 12억 5천에 됐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5억 6백이라는 것은 현금 흐름상 당시 금리 1.5%를 곱하면 759만 원. 그러니까 월세로 얘기하면 63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아파트인 겁니다. 자, 당시에는 금리가 1.5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억 6백이라 하더라도 월세 63만 원 나오는 아파트를 얼마에 산 거예요? 끔찍하다. 12억 5천에 산 거야. 월세 63만 원 나오는 아파트를 12억 5천에 산 거야. 자, 수익률 얼마다? 0.6%. 여러분, 0.6% 수익률 나오는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실수를 한 거냐? 결국은 현금 흐름 대비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를 계산을 안 한 거야. 최근에 계속 올라가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냥 산 거야. 자, 이게 3위 아파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볼까요? 2위 아파트. DMC 레미안 2편한 세상 34평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서대문구 국가자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13억 5천까지 거래되던 것이 지금 현재 6억 9천까지 떨어져. 야, 이것도 반토막이네. 자, 근데 진짜 6억 9천이 진짜 가격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 2021년 8월에 13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 2022년 12월 8일 날 그러니까 작년 말에 6억 9천이 있네. 자, 근데 6억 9천에도 앞에 뭐가 찍혀 있습니까? 역시 직이라는 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앞전에 있었던 9억 8천에 비해서 29.5%가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국세청의 어떤 그 30%를 안 걸리는 수준에서 가족 간 거래라고 봐야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실제로 6억 9천이 떨어진 건 아닌데
어쨌든 9억 8천, 최근에 9억 8천 정도니까 어쨌든 많이 떨어진 거죠. 거의 한 4억 가까이가 떨어진 거니까. 자, 그렇다면 현재 시세는 수익률이 얼마냐? 아까 했던 방법과 똑같이 해보면 현재 전세가 5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 4% 곱하면 2,080이죠. 월세로 얘기하면 173만 원. 자, 월세 173만 원 나오는 아파트를 얼마에 샀다? 9억 8천에 산다? 수익률로 2.212%입니다. 2.12%. 어때요? 역시 너무 낮죠? 그렇지만 아까보다는 높아. 송파 위례보다는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아파트는 지금 현재 수익률보다 조금 낮더라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그다지 어마어마하게 비싼 금액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걸 왜 도대체 2021년 8월에 13억 5천에 주고 샀을까? 그 당시에는 전세가가 6억 5천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굉장히 높았죠, 전세가가. 자, 그런데 6억 5천은 당시 금리 1.5%를 곱하면 월세로 얘기하면 975만 원이니까 한 달에 그냥 81만 원 정도 나오는 아파트였던 거예요. 월세 81만 원 나오는 아파트를 얼마에 산 거야? 와, 13억 5천에 산 거야. 그럼 수익률 얼마다? 975 나누기 13억 5천 하면 0.72%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단 1%도 안 되는 아파트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당시에 이거 조금 현금 흐름 계산을 하고 월세가 얼마 나오지? 이거 계산하고 생각했으면 이 가격에 안 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 같은 경우는 항상 머릿속에 이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얼마 나오는지를 계산하고 사기 때문에 절대 과하게 비싼 거를 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당시의 금리가 1.5였으니까 0.72도 그렇게 나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1.5%와 0.7%는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거다. 자, 그러니까 현재 요 아파트가 결국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2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는 어디냐? 자, 용두 레미안 허브 리츠 24평이라는 아파트인데 이건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자, 이 아파트는 12억 1천까지 거래되다가 지금 5억 2천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5억 2천도 진짜 거래일까요? 어쩔까? 잘 모르겠네. 하여튼 한번 보면 2021년 10월에 12억 2천까지 12억 1,800까지 거래가 되다가 진짜 올해 2월 6일 날 5억 2천에 거래된 게 있는데 역시 도장이 또 찍혀 있습니다. 앞에 직자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야, 이것도 약간 바로 직전까지 8억 7억 9천에 거래되던 게 하루아침에 5억 2천 됐다? 자, 몇 퍼센트 DC냐 봤더니 35% DC. 이거는 30%가 넘네. 요거는 국세청에 좀 만약에 이게 진짜 가족 간 거래거나 증여면 약간 걸릴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 35%를 디스카운트해서 샀다는 거를 보자면 이게 만약에 진짜 거래라 그러면은 진짜 거래라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싸게 사신 거죠. 그전 가격에 비하면. 근데 약간 요 35%도 의심은 갑니다. 요게 아무리 딱 30%를 잘라가지고 국세청이, 그죠? 그리고 이 아파트가 지금 동대문구 용두동의 24평이라고 보면 요거까지는 아마 건드리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자, 실제 가격은 지금 그러니까 한 8억 정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 지금 전세가는 4억 5천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수익률 한번 볼까요? 4억 5천 곱하기 4% 하면 1,800이니까 월 15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오는 아파트인데 1,800만 원 나누기 8억 하면은 2.25%입니다. 수익률 좋네. 아까 거에 비하면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대부분 굉장히 어김없이 2%대 초반이 나오죠. 여러분 귀신같이. 잘 보시면은 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의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 보세요. 똑같이 2.25%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2021년 10월에는 도대체 얼마였느냐? 전세가가 지금보다 한 1억 2천 정도 높아서 5억 6,800이었습니다. 자, 그럼 5억 6,800에 당시 금리 1.5%를 곱하면 월세로 얘기하면 71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오는 아파트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월세 71만 원 나오는 아파트를 12억 1,800을 주고 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계산을 해보고 산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감정에 휘둘려서 산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0.7%. 이거 진짜 2021년 10월 달에 산 아파트 3개의 공통점이 뭐냐? 수익률이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든 아니면 급락을 하든 급등을 하든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은 현금 흐름 대비의 자산 가격을 봐야 되는 겁니다. 부자는 바로 그 점을 확인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을요, 주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현금 흐름 대비 수익률을 봐라. 부자는 반드시 그것을 확인한다. 정기예금 금리의 70% 수준 이하라면 그것은 여지없이 여전히 비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번 3월 투시형 세미나의 주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챗GPT 의미와 활용, 그리고 투자자 측면에서 챗GPT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번째 주제는 지금 금융위에서 STO 증권 발행을 허용했는데요. 이게 토큰 증권이거든요. 이게 기업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하고, 또 개인들은 투자 측면에서 STO 증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